봄이 되면 유독 나른하고 피곤하다면 영양제부터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음식으로 먼저 보완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봄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잠은 잔 것 같은데 계속 피곤하다. 영양제 먹어야 하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영양제부터 찾기 전에 먼저 내 식탁이 무너져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철 피로는 꼭 뭔가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긴다기보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이 되면서 다시 활동량을 늘리고 낮 시간이 길어지고 생활 리듬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몸이 계절을 따라가느라 적응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때 식사가 불규칙하면 피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빵이나 커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배가 고프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몰아서 먹는 식사가 반복되면 몸이 더 쉽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봄철 피로를 관리할 때는 무엇을 더 먹을 이것보다 내가 제때 제대로 먹고 있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봄에는 제철 식재료를 조금만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냉이, 달래, 쑥, 봄동 같은 봄 채소들은 향도 좋고 입맛을 깨워주니까요.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 생선, 콩 같은 단백질을 같이 챙기면 훨씬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피곤하다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것보다 봄나물 된장국에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이는 식사가 훨씬 현실적인 회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적으로 봐도 봄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기운이 바깥으로 서서히 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만 먹기보다는 향이 있는 봄 채소와 담백한 단백질로 몸을 가볍게 깨워주는 식사가 잘 맞습니다. 저는 봄철 피로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고함량 영양제 하나가 아니라 제때 먹는 균형 잡힌 한 끼입니다. 봄나물 한 접시, 단백질 한 가지, 따뜻한 국 한 그릇만 잘 챙겨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유난히 나른하고 처진다면 오늘 내 식탁에 봄 채소와 단백질이 같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봄나물은 향도 강하고 또 쓴맛도 있는 편이잖아요. 이런 맛과 향이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는 걸까요? 봄나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향이잖아요. 냉이는 구수한 향이 있고 쑥은 특유의 진한 향이 있고 달래나 두릅처럼 알싸하거나 쌉쌀한 맛이 나는 봄나물도 많습니다. 저는 이 맛과 향이 봄나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뜻하고 묵직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봄이 되면 몸이 조금 나른하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나물 특유의 향긋함과 은은한 쌉쌀함은 잃었던 입맛을 자연스럽게 깨워주죠. 사실 쓴맛은 처음부터 확 맛있게 느껴지는 맛은 아니죠. 그런데 적당한 쌉쌀함은 식사를 훨씬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냉이를 된장국에 넣으면 국물 향이 확 살아나고 봄동은 겉절이로 무치면 입맛이 가볍게 돌고 쑥은 국이나 전으로 먹으면 봄 특유의 향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한방적으로 봐도 봄은 몸이 서서히 펴지고 움직임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만 먹기보다는 향이 있는 봄나물을 식탁에 조금씩 올려서 몸을 가볍게 깨워주는 방식이 잘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봄나물은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냉이는 된장국, 달래는 양념장이나 무침, 봄동은 겉절이, 쑥은 국이나 전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양념을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된장, 참기름, 들기름, 깨, 식초 정도로 가볍게 맛을 내면 봄나물 향이 더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봄나물의 향과 쌉쌀한 맛은 단순히 맛이 독특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겨울 동안 무뎌졌던 입맛을 깨우고 봄 식탁을 가볍고 산뜻하게 바꿔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에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다면 거창한 보양식보다 냉이 된장국 한 그릇, 봄동 겉절이 한 접시, 달래장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관심 많은 게 이제 항암부터 치매도 있는데요. 치매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는 봄 음식도 있을까요?
네, 봄 제철 음식 중에서 중장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눈여겨볼 만한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음식들을 너무 특별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먹고 큰 변화를 기대하는 음식이라기보다 자주 먹으면서 내 몸의 바탕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 배추,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씹었을 때 특유의 향이나 살짝 알싸한 맛이 나는데요. 그 맛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위가 편한 음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장년 식탁에서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채소로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빨간색이 참 중요하죠. 그 속에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몸속 세포가 조금씩 녹슬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토마토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 관리, 혈관 건강, 피부 노화, 또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달걀 볶음이 가장 좋은 조화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달걀의 단백질,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더하면 중장년 식탁에 참 잘 어울리는 한 접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쭈꾸미입니다. 봄 쭈꾸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많이 찾는 음식이죠. 쭈꾸미는 단백질을 챙기기 좋고 타우린도 들어있어서 봄철에 몸이 처질 때 식탁에 올리기 좋은 해산물입니다. 뇌 건강을 생각할 때도 단백질, 좋은 지방, 미네랄, 채소를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쭈꾸미에 냉이, 미나리, 봄동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훨씬 균형 있는 봄 식사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배추는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봄 채소, 토마토는 붉은 항산화 식재료, 쭈꾸미는 단백질과 활력을 챙기는 좋은 봄 해산물입니다. 여기에 냉이, 쑥, 바지락 같은 봄 식재료를 조금씩 곁들이면 봄 식탁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결국 제철 음식의 핵심은 특별한 음식을 한 번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조금씩 자주 다양하게 식탁에 올리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건강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당이 걱정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챙겨 먹을 만한 가성비 좋은 과일이 있을까요?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 앞에서 한 번쯤 망설이게 되실 겁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데 당이 많아서 먹어도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과일을 무조건 끊기보다는 어떤 과일을 어느 정도 양으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바나나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 부담도 적고 포만감도 있어서 바쁜 분들이 챙기기 좋거든요. 다만 혈당이 걱정된다면 바나나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양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큰 바나나 하나를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작은 바나나 한 개 혹은 큰 바나나 반 개 정도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 푹 익어서 갈색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고르는 쪽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나나만 단독으로 급하게 먹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에 커피 한 잔으로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 혈당이 걱정된다면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삶은 달걀처럼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있는 음식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바나나의 단맛도 훨씬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 덜 익은 것, 혼자 말고 같이 먹기, 이 세 가지입니다. 작은 바나나를 고르고 너무 푹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은 것을 선택하고 바나나만 먹기보다는 요거트, 견과류, 달걀 같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바나나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딸기, 키위, 사과처럼 양 조절이 쉽고 식이섬유가 있는 과일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건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적당량, 천천히 다른 음식과 균형 있게 먹는 겁니다. 과일도 먹는 방법만 잘 잡으면
충분히 건강한 식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처음 챙기려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장 볼 때 어떤 조합으로 담아보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음식을 처음 챙기려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이 음식은 어떤 성분이 있고 어디에 좋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시작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볼 때는 딱 3가지만 챙겨보세요. 채소 하나, 단백질 하나, 그리고 잡곡이나 과일 하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제철 식탁의 기본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 장을 본다면 양배추, 토마토, 그리고 쭈꾸미나 바지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양배추는 위가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먹기 좋은 식재료고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되니까 집에서 활용하기가 참 편합니다. 여기에 쭈꾸미나 바지락을 더하면 단백질과 미네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살짝 쪄서 쌈처럼 드셔도 되고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서 가볍게 볶아도 참 잘 어울립니다. 바지락은 된장국이나 맑은 국으로 끓이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한 끼가 완성되죠. 또 하나 쉽게 해볼 수 있는 조합은 냉이나 쑥 같은 봄나물에 양파 그리고 보리입니다. 봄나물은 향도 있고 살짝 쌉쌀한 맛이 있어서 겨울 동안 무거워진 입맛을 깨워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양파는 집에서 거의 모든 요리에 넣을 수 있는 기본 식재료죠. 보리는 흰쌀밥에 조금만 섞어도 식이섬유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밥을 아예 끊으려고 하기보다 흰쌀밥 양을 조금 줄이고 보리나 현미를 섞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바쁜 분들은 더 간단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양배추를 채 썰어두고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이는 식으로 단백질을 더하면 됩니다. 과일은 작은 바나나나 딸기처럼 양을 정하기 쉬운 것으로 고르면 부담이 적습니다. 과일도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을 식사 대신 많이 먹기보다는 식후나 간식으로 양을 정해서 먹는 방식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장을 보신다면 이렇게 담아보시면 됩니다. 채소는 양배추와 토마토, 봄나물은 냉이나 쑥 중 하나, 단백질은 쭈꾸미, 바지락, 달걀, 두부 중에서 하나, 밥에는 보리나 현미, 과일은 바나나나 딸기처럼 양 조절이 쉬운 것 하나, 이렇게만 담아도 봄철 피로, 혈당, 위건강, 장건강을 한 번에 생각한 식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오래 갑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생채소를 너무 많이 먹기보다 살짝 익혀 드시는 게 더 편할 수 있고요.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과 밥의 양을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같은 제철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리법과 양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편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은 특별한 보약처럼 어렵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바구니에 제철 식재료 한두 가지를 넣어보고 내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기력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떨어진 기력을 음식으로 보충하려면 어떤 점을 챙기면 좋을까요? 겨울이 되면 몸이 축 처진다, 기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만 그런 건 아니죠.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보는 시간도 짧아지고 몸이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뭘 먹으면 한 번에 기운이 날까? 이것보다 내 몸을 만드는 기본 재료를 잘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미네랄과 미량 영양소가 함께 들어오면 겨울 식탁이 훨씬 더 든든해지죠. 그래서 겨울에는 제철 해산물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굴, 꼬막, 명태, 대구 같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굴은 겨울철에 많이 찾는 대표적인 해산물이죠. 예전부터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겨울 밥상에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굴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연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식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굴국처럼 따뜻하게 끓여 먹으면 속도 편하고 겨울밥
밥상에도 잘 어울립니다. 꼬막도 겨울에 참 좋은 식재료입니다. 쫄깃한 맛도 좋지만 단백질과 철분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겨울만 되면 쉽게 피곤하다, 입맛은 있는데 몸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꼬막 무침으로 먹어도 좋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양념해서 밥 반찬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명태나 대구 같은 흰살 생선도 겨울 식탁에 잘 맞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담백한 흰살 생선이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대구탕, 명태조림, 생선찜처럼 따뜻하게 조리하게 되면 단백질도 챙기고 속도 부담이 덜하죠. 여기에 겨울 무나 배추를 같이 넣게 되면 국물 맛도 시원해지고 식탁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제가 겨울 식탁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철 해산물에 겨울 채소를 곁들여 따뜻하게 먹는 겁니다. 굴국에 무를 넣고 대구탕에 배추를 넣고 명태조림에 무를 넉넉히 넣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먹으면 비싼 보양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겨울철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현실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방적으로도 겨울은 몸의 에너지를 안으로 저장하고 보충하는 계절로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차갑게 생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익혀서 내 몸이 편하게 소화할 수 있게 먹는 방법이 잘 맞는 분들이 많죠. 기력이 떨어졌다고 기름진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굴국 한 그릇, 대구탕 한 그릇, 꼬막 반찬처럼 평범하지만 영양이 꽉 찬 음식을 꾸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기력 관리의 핵심은 많이 먹는 보양이 아니라 따뜻하게 소화되는 보양입니다. 단백질은 제철 해산물로 채우고 미네랄은 바다 식재료와 겨울 채소로 더하고 조리법은 국이나 탕, 찜처럼 부드럽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겨울 식탁이 훨씬 든든해지고 몸도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추운 날에는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한 반찬 중에서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철 음식이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눈이 쉽게 피곤하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봐도 뻑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 건강이라고 하면 보통 루테인 영양제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중에도 챙겨볼 만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김과 시금치입니다. 먼저 시금치는 눈 건강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요. 눈을 많이 쓰는 시대에 기억해둘 만한 녹색 채소 성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오래 보다 보니까 눈이 쉽게 피곤해지잖아요. 이럴 때 눈 영양제부터 먹어야겠다 하기 전에 식탁에서 시금치 나물 한 접시나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부터 챙겨보셔도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는 성분인데 예전부터 눈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영양소입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계란과 함께 볶아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이니까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김도 겨울 밥상에서 정말 유용한 반찬입니다. 김은 한 번에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밥상에 부담 없이 올리기 좋은 식재료죠. 밥 먹을 때 김 한 장만 있어도 입맛이 살아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김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고 해조류답게 요오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을 싸먹는 반찬이 아니라 겨울 밥상에서 부족하기 쉬운 미량 영양소를 조금씩 더해주는 식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합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금치 나물에 김 한 장, 시금치 된장국에 구운 김, 여기에 계란찜이나 두부 반찬 하나를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눈 건강에 좋은 녹색 채소와 바다 식재료 그리고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익숙한 반찬만 잘 조합해도 겨울 식탁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겨울철 눈 건강 반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금치로 녹색 영양을 채우고 김으로 바다 미네랄을 추가하면 됩니다.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김구이, 김무침처럼 익숙한 반찬만 잘 챙겨도 충분히 좋은 겨울 식탁이 됩니다. 너무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 매일 먹는 반찬을 조금 더 똑똑하게 고르는 것, 그게 제철 음식을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도 속이 묵직하고 소화가 더딘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음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가 더부룩하다, 속이 묵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꼭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고 몸도 움츠러들고 식탁에는 국물 음식, 고기, 전, 떡처럼 조금 무겁고 기름진 음식이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장도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겨울 식탁에서 당근, 양배추, 우엉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 특별한 재료는 아니죠. 마트에서도 쉽게 사고 집에서도 자주 쓰는 식재료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겨울철 속이 묵직할 때 식탁을 가볍게 바꿔주는 꽤 좋은 재료들입니다.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익혀서 내 위장이 편하게 받아들이도록 먹는 거죠. 먼저 당근은 속이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죠. 생당근을 아삭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에 속이 냉하거나 소화가 더딘 분들은 살짝 익혀 드시는 쪽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당근볶음, 당근수프, 카레에 넣은 당근, 밥을 지을 때 잘게 썰어 넣은 당근처럼 말이죠. 이렇게 익히면 단맛도 올라오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배추도 위가 약한 분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속이 더부룩한 분이 생양배추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배가 빵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 살짝 찐 양배추, 양배추 된장국, 양배추 볶음처럼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쌈으로 드실 때도 푹 쪄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엉은 겨울에 잘 어울리는 뿌리 채소입니다. 씹는 맛도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을 때 식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우엉조림, 우엉밥, 우엉차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우엉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겨울철 소화가 더딘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좋은 음식도 내 위장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우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양배추라도 생으로 먹으면 불편한데 쪄서 먹으면 편한 분이 있습니다. 같은 우엉이라도 조림을 많이 먹으면 더부룩한데 우엉을 조금 넣은 밥은 괜찮은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좋다더라 하고 많이 먹기보다 내 몸이 편한 조리법 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겨울철 속이 묵직할 때는 식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고기 반찬만 놓기보다 당근 볶음을 곁들이고 국물에는 양배추를 조금 넣고 밥에는 우엉을 잘게 썰어서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탁이 훨씬 가벼워지고 씹는 맛도 생기고 식이섬유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정리해볼까요? 겨울철 속 편한 식탁은 따뜻하게 익힌 채소에서 시작됩니다. 당근은 부드럽게 익혀서 단맛을 살리고 양배추는 찌거나 국에 넣어 속을 편하게 하고 우엉은 밥이나 반찬에 조금씩 더해보는 거죠. 겨울에는 무겁게 먹는 보양보다 내 위장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보양이 더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변비가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변비에 좋은 음식이나 과일도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변비가 심해졌다고 말씀하는 분들 많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날이 추워지면 화장실 가는 리듬이 느려지고 배가 묵직하고 시원하지 않다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꼭 장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겨울 생활 습관이 장을 조금 느리게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추우니까 아무래도 밖에 덜 나가게 되고 걷는 양도 줄어들고 물도 덜 마시게 되잖아요. 여기에 빵이나 떡, 고기, 국물 음식처럼 묵직한 음식이 많아지면 배변 리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추천드리기 좋은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가볍게 챙기기 좋은 과일입니다.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입맛이 없을 때도 비교적 편하게 먹을 수 있죠. 특히 겨울철 변비는 장을 억지로 세게 자극하기보다 수분과 식이섬유를
천천히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 수분, 유기산이 함께 들어있고 키위 특유의 효소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분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과일이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기보다 내 몸 반응을 보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키위 외에 사과와 배도 겨울철에 활용하기 좋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간식으로 먹기 좋고, 배는 수분이 많아서 겨울철에 입이 마르거나 건조하게 느껴질 때 잘 어울립니다. 특히 배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겨울에는 살짝 익혀서 따뜻하게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얇게 썰어서 따뜻한 차처럼 먹거나 배숙처럼 부드럽게 먹게 되면 속도 편하고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일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과일 자체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양은 어느 정도 정해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키위는 하루에 1-2개 정도, 사과는 반 개에서 1개 정도, 배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드시는 편이 좋죠. 그리고 식이섬유만 갑자기 늘리면 오히려 배가 더 빵빵해질 수 있으니까 과일을 드실 때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겨울철 변비에는 키위를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과나 배를 적당히 곁들이고 물과 가벼운 걷기까지 함께 챙기면 훨씬 현실적인 관리가 됩니다. 변비 관리는 특별한 음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일, 수분, 식이섬유, 움직임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장도 움츠러들기 쉬우니까 식탁에서 키위 1개로 가볍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제철 음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철이니까 무조건 좋겠지,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철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소화력, 혈당의 상태, 평소 몸의 반응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소화력입니다.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우엉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소 배에 가스가 잘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갑자기 많이 드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 살짝 익혀서, 그리고 한 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생양배추보다 쪄서 먹는 게 훨씬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있어서 좋은 음식이지만 결국 당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을 마음껏 먹기보다 양을 정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일즙, 과일청, 말린 과일처럼 당이 농축된 형태보다는 생과일을 씹어서 적당량 드시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일수록 매일 많이 먹으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양배추가 좋다고 양배추만 계속 먹고, 해조류가 좋다고 김이나 미역을 과하게 먹고, 과일이 좋다고 식후마다 많이 먹는 식이죠. 그런데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식재료를 내 몸 상태에 맞게 골고루 먹는 겁니다. 결국 제철 음식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입니다. 소화력이 약하면 익혀서 먹고, 혈당이 걱정되면 양을 조절하고, 한 가지 음식에 꽂히기보다 여러 식재료를 계절에 맞게 돌려가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먹을 때 제철 음식은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를 생각보다 너무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계절마다 봄나물, 수박, 고등어, 무, 배추, 굴 같은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꽤 잘 맞아 있는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철 음식이 특별한 보양식보다 더 현실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철 식재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 보면서 바로 고를 수 있고 오늘 저녁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시작될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절별로 어떤 식재료를 고르면 좋은지, 어떤 영양 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더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하면 좋은지를 한 권 안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께 옆에 두고 찾아볼 수 있는 식탁 건강 안내서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책 구매 링크와 함께 제가 진행하는 연세대 미래교육원 강의 안내,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으로 차분히 읽어보셔도 좋고 강의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셔도 좋고 유튜브를 통해 일상 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접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 내 몸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때 제철 식재료를 조금 더 반갑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철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